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요. 기분 좋게 특별 배당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별 배당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 받는 정기 배당금이 아니고 추가로 특별하게 주는 배당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배당금은 분기당 한 번씩 나오지만 이 특별 배당금은 3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3년마다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3년 전에 발표했던 주주 친화 정책에 의해서 올해에는 자녀 재원에 한해서 특별 배당을 실시하든 자사주로 소각하든 어쨌든 주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자녀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한 3년째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고요. 그래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연말에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특별 배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특별 배당의 금액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노리고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래 받는 정기 배당은 분기당 한 번씩 지급이 되죠. 354원씩인데 1년으로 환산하면 1,416원 정도가 됩니다. 몇몇 증권사에서 자녀 재원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00원 이상의 특별 배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건데 일단은 1,000원만 잡아도 상당한 금액이죠. 자, 제목을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40% 급등했다고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 올랐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2, 3월에 엄청나게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도 3월 달에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주식 열풍이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연초로 두기보다는 정말 많은 개미들이 유입이 됐던 3월 중순, 그때쯤이 거의 최저점이었으니까요. 그때를 기준으로 두면 상당수의 종목이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올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급등했던 시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때마침 또 삼성전자가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은 정말 최고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특히 특별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으실 텐데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신 거는 특별배당이 정말 나올지 여부와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지인 거잖아요. 먼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상속인들이 총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12조에 달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합친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가 전체가 받는 배당금이 약 7천억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12조를 한 번에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조를 먼저 납부하고 5년 동안 나머지 10조에 대해서 2조씩 이렇게 분납으로 납부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에 2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배당금이 약 7천억 대니까 1조 3천억의 추가 재원을 마련을 해야겠죠. 이 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고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당금을 늘려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이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것이죠. 가장 손쉬우면서도 주주들에게도 딱히 나쁠 게 없는 괜찮은 방법이죠. 배당금을 많이 주면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배당금으로 막 뿌리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기술 개발비라든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더 투자를 해서 더 튼튼한 기업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배당금을 주면서도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늘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못한다거나 미래 성장 동력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당 여력도 충분합니다. 자, 게다가 올해 1월에는 새로운 주주 친화 정책을 또 발표를 합니다. 아마 이때 특별 배당에 대한 발표도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기로는 원래 받는 정기배당금 354원에 특별배당을 합쳐서 약 1,500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통주와 우선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벌써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정말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증권사들 정말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지나간 기사들을 봐도 오차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증권사의 전망치를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올해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보면 46조고요. 내년에는 58조입니다. 자, 배당금은 자녀 재원이 많을수록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돈이 없고 빌빌대면 배당금을 줄 여력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의 상황을 보면 일단은 현금을 100조 정도 들고 있고요.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은 충분한 상태고요. 올해 전망도 보면 D램 가격이 이미 상승을 하고 있죠. 분기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대략 5에서 12% 정도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D램 빅3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D램 공급량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것이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D램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4%, 하이닉스가 30%, 마이크론이 21%입니다. 이 세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95%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빅3라고 부릅니다. 특별배당금이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해오긴 했는데 사실 3억 대 이상 판매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2017년에는 3억 대를 돌파했었죠. 유례 없는 호황기였는데 올해에도 3억 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익성이 아주 좋은 플래그십 라인인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700만 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폴더블 폰이 거의 없던 시절이죠. 따라서 판매 대수가 비슷하다면 올해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플래그십 비중의 확대로 아마 역대급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의 호황기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5G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엑시노스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모바일 AP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리지드 디스플레이, 모바일 D램, 낸드 플래시, 5G 통신 장비까지 스마트폰 하나가 이렇게나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핵심 반도체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삼성에서 퀄컴의 모바일 A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5나노와 7나노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퀄컴의 주문량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삼성전자에서 자체 설계하고 있는 모바일 AP의 주문량도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의 물량과 실적도 덩달아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휘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하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리지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플렉시블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죠. 딱딱해서 휘지 않는 성질의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모바일 D램은 모바일 AP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모바일 D램보다는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5G 통신 장비는 요즘에 5G 폰이 대세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수록 5G 폰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5G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 5G 통신 장비 사업을 삼성전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수록 5G 통신 장비의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특별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D램의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의 역대 최고 실적, 거기에 스마트폰까지 삼성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올해 거의 동시에 포텐이 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정기 배당금의 배당 성향 확대는 물론이고 특별 배당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도 뭐 특별 배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사실 제가 배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추측이고요. 아직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물론 분명히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나올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아마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삼성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니까요. 자, 그때까지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겠지만 워낙에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솔직히 사람이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또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오늘이 새해 첫날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김칫국일 수도 있는데 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희망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터무니없이 확률이 낮으면 이런 내용을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증권사에서도 특별배당금이 나올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점치고 있고 또 삼성이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배당금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